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저는 늘 감기 걸려서 껄껄거리면서 여러분들 보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얹어놓은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100년 전 경주 만세운동이 3월 16일날 제1교회에서 공항대사에서 재현이 된다. 지난 3월 1일날 경주시청 주최로 아시다시피 경주역에서 봉황대까지 이 사진인데요. 준하경 시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만세운동이 재현이 됐습니다만 100년 전 1919년 경주에서는 3월 1일 날은 만세운동이 없었습니다. 3월 1일 날은 만세운동을 하지 못하고 당시에 2일 7일장이던 경주 큰장날, 그러니까 3월 13일 날 워낙은 거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새벽에 일본 경찰에게 모두 발각이 되면서 전부 검거가 되고, 그래서 작은 장날 3월 15일 날, 그러니까 1919년 3월 15일 날 오후 3시 반 또는 4시에 경주 작은 장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아시다시피 3월 13일 날 거사를 준비하면서 3월 11일, 12일 모였던 장소가 현재 경주 제1교회 자리, 당시 그 재판 기록에는 경주 노동의 교회로 나와 있는, 그래서 그 경주 제1교회하고 그 경주시 기독교연합회하고 경주 제1교회하고 해서 꼭 100년 만에 3월 15일 날 하면 정말 100년 만이 되는데요. 3월 15일 날은 금요일이어서 하지를 못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하려고 3월 16일 날 한다고 합니다. 3월 16일이 이번 토요일이잖아요.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경주 제1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또 경주 근현대사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일본인 아라키 준 박사의 경주의 만세운동 또는 경주 근현대사에 대한 만세운동이 건관 반환운동으로 어떻게 해졌냐 이런 어떤 그런 강연도 하고, 그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제1교회에서 봉황대까지 실제로 한복도 입고 이런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년하고도 하루 지난 날, 그러니까 경주에서는 1919년 3월 15일 날 만세운동을 일었기 때문에 그것도 경산에서 한 목사님이 제1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경주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5일 날 일어났는데요. 정확하게 100년 만에 내일 모레 경주 제1교회에서 봉황대까지 그 만세운동을 대행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좀 특이한 것이 당시 그 경주 제1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또 당시에 그 만세운동 관련해서 근무도 되고 하셨던 그 박인조 목사님의 외손자 김광세 현재 대구 중앙교회 장로시라고 하는데 이분도 외손이 참석을 하셔서 그날 독립선언서 낭독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봉황대까지 이 만세 재운동 직접 만세 운동을 이렇게 한번 재현을 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수도 없이 전해드립니다만 기존까지는 경주 장터로 잘못 알려져 있었던 신안의 사거리에서 이제 경주 작은 장터 사정장이 있었던 봉황대로 경주 만세운동 장소가 거기다, 이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올해 100주년가 열리고, 또 당시에 3월 11일, 12일 밤에 그 신도들이 경주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논의하고 했던 그 제1교회, 그 제1교회 오늘날 후손들이 그 만세운동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기독교에서 그동안에 이런 만세운동 재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100년 만에 처음 하는, 당시 그 제1교회에서 했고, 또 그 후손들이 실제로 100년 만에 처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경주 만세운동 장소를 잘못 알려졌던 것을 이제 봉황대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래 또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10일 오후 2시 경주 제1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아마 3시부터 4시까지 그 봉황대 근처로 이렇게 가면서 만세운동 재현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날도 이 봉황대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지금 현재 봉황대 공연하고 하는 이 장소로 이렇게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이왕집 하는 것 만세운동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 뒤편입니다. 뒤편. 경주 업성 남문 밖에 사정장이 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만세운동이 했던 게 이 장소가 아닙니다. 이 뒤편인데 이왕하는 거 좀 제대로, 어차피 장소도 바로잡하는 과정이면 좀 더 근접한 장소에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주시도 봉황대 근처로, 우리가 아는 봉황대 이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봉덕사 종도, 석대원 신종도 봉황대 있을 때 이 뒤쪽에 있었고, 실제로 그 봉황대 성덕대원 신종이 여러 가지 그 행정종의 기능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있었던 터가 이쪽이 아니고, 앞쪽이 아니고 뒤쪽, 그 청계암에 있는 그쪽인데, 이야기는 그쪽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독립만세운은 100년 만에 재현을 한다. 이 소식 오늘 톱기사를 얹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얹은 기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동국대병원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하나를 신축을 해서 사람들이 진료보기에 좀 더 편하게 어제 착공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예, 이게 3월 5일날 시작은 한 건데요. 공식 개막 행사가 18일 열리기 때문에 한국미술거장 4명이 한자리에서 서구미술관에서 전통에 묻다, 이 이름으로 특별 전시를 합니다. 4명은 한국 문희정신의 혁신적 탐구를 한다는 박대웅 화백, 또 중도 이왈종 예, 작가, 또 황천배 작가, 윤광조 작가, 이렇게 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9월 15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이 박대성 화백은 수묵담체의 현대적 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월종 화백은 특유의 화사한 색감으로 한국화의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황창배 작가는 파격과 일화를 통해서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현대 도자예술의 전업작가 1호 윤광조 작가, 이렇게 이 4명의 한국미술계 거장이랍니다. 이 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시회가 서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요, 예, 어제 아무래도 제일 큰 뉴스는 사실은 이 뉴스였잖아요. 경주 지역 13개 농축 수협 가운데 10개 조합장이 어제 선거를 통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보신 사진은 마우스 보입니까? 이 사진은 오늘 당선정 선관위에서 교부를 받고 경주시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이고요. 강동농협에는 이종혜 씨, 경주농협에는 최준식 씨, 내남농협에는 이윤우 내남농협 이사, 동경농협은 김재호 전 양남농협 전무, 또 부구산농협은 김영도 현 부구산농협 이사, 양남농협은 한농협 회장하시죠. 백민석 전 양남발전협의 회장, 수협은 하원씨가 떨어졌고 이영웅씨가 당선이 됐고요. 경주축협은 하상욱 전 상임이사,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직 유지하신 분들은 안강농협 최덕병, 무동농협 이상은, 천북농협 김삼용, 형옥농협 이종권, 그리고 산림조합 신용덕 조합장 현직 유지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제 그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었고, 오늘 당선증 교부가 있었고, 이제 예, 어쨌든 떠들썩한 선거 한판 지나갔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이거 이렇게 인터벌이 있으면 지겹다 하던데, 예, 이 뉴스를 얹어봤습니다. 오늘 그 경북지방경찰청장 김기출 경북청장 경주경찰서를 방문했고요. 취임한 지, 경북청장으로 온 지가 3개월하고 2주 지났다 그러던가요. 오늘 그 경주경찰서 방문해서 저희 기자들도 만났고, 또 치안 협조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협력단체 간담회도 하셨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또 현장 직원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고요. 여기 동영상으로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 때 주요 발언들 얹어서 이렇게 지금 소리는 안 들리시죠? 제 목소리 외에는.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워낙 김 청장이 말씀을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좀 내놨습니다. 당연히 경주경찰서 신축 이전에 대해서 강한 의지 표명을 했고요. 필요하면 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시의회 의장, 시장님도 찾아뵙겠다. 최대한 노력했다. 이런 의지 밝혔습니다. 예. 이 뉴스 얹었고요. 그리고 경주 밖 소식으로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강원도에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가 첫 운행을 하게 됐다. 강원도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세대인데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춘천의 관광명소를 누린다. 강원도와 춘천시 오늘 춘천에서 강원도 외국인 관광택시 춘천 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춘천 개인택시 우송조합, 강원도 전담여행사,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 외국인 모니터링 투어단 이렇게 했고요. 사전협의를 통해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100명의 운전자에게 외국인 관광택시 인증서를 줬고 그 앞서서 외국인 응대나 통역장비 운영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외국인 전용 택시는 총 3시간 운행을 하는데 5만원 택시 요금 중 2만원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0분, 최대 탑승 인원 4명, 춘천역 관광 안내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춘천에도 하고 4월 달에는 강릉에서 또 외국인 택시 발대식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도 넘겨주신 분들 많은데 그럼 경주시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주 밖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뉴스요. 경주시의원 아닙니다. 전주시의원입니다. 같은 주자인데 재량사업비 뇌물로 받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네요. 재량사업비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주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고미희 전북 전주시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유예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을 했고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2015년 8월달에 재량사업비 예산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한 번은 50만원 받고 두 차례 500만원 받고 한 번은 450만원 받아요. 그래서 5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그래서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이 소식 안 전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전주시 의원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오늘 경시 농업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전문 한우인 양성과정 45명, 전통 발효식품과정 48명, 신규농업 및 예비 귀농을 위한 귀농기촌과정 45명, 세계과정에 138명, 3월부터 11월까지 주일에 4시간씩 9개월 과정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농업대학은 지금 2,700 개설이 돼서 작년까지 1,791명에 졸업을 했다고 하네요. 이 전통 발효식품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면접도 보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보고, 이렇게 하던데, 요즘 다들 먹거리에도 관심도 많고, 또 전통 발효식품반의 경우에는 아마 그 농가 부업으로도 이렇게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몰려다닌가. 그것도 이 농업대학만 있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또 노인대학 입학식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농업복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긴 하지만 149명 가운데 참석을 했고 입학식 가졌다고 합니다. 대한노인의 경주시 지회 부설 노인대학인데요. 82년 4월 달에 월성초등학교 교실에서 처음 설립이 돼서 올해 37기랍니다. 지금까지 총 4,502명이 졸업을 했고요.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반으로 나눠서 2시간씩 10개월 동안 어르신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요. 어제 뉴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서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봄나물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산지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먹는 미나리 삼겹살이 인기입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펼쳐지는 풍경이지만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일자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양동마을입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관광 명소입니다. 마을에서 500m 거리에 미나리 농장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차장에 차량이 하나둘 들어서는데요. 바로 곧 명물로 통하는 미나리 삼겹살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미나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철이니까 지금 말고는 놓칠 것 같아서. 관광객들이 하나둘 비닐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익숙하게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메뉴판엔 흑돼지와 오리, 주류도 보입니다. 고기 그냥 사가지고 와도 돼요? 고기는 인근 농협에서 배달합니다. 정상적인 식당으로 보이지만 모허가 불법 음식점입니다. 건물입니다. 하우스가 제가 영업하는 내주고 이거 안 하면 손님들 안 와요. 다른 데는 약하게 쓰니까. 실제 인근 하우스 7곳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몇 군데 고발 적이 있고요. 상당히 벌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벌금 예. 이거 방금 전해드린 뉴스, 어젯밤에 그 JTBC 뉴스룸에 밀착 카메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보도된 내용은 경주시 강동면에 그 양동민속마을 앞에도 있고, 저쪽에 그 안개댐 쪽에 석불이 있는데 그 보름근에도 있고, 이 강동변에만 이런 그 비닐하우스에서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이 이른바 비닐하우스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 이런 집들이 작년까지는 5군데였다가 올해는 2군데, 작년까지 6군데다가 올해 1군데 더 생겨서 7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경주시에서는 단속이 안 쉽겠죠. 뭐 비닐하우스 안에 쭉 해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만 하면 그 민원 제기한 업소만 상대로 그 영업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러면 경찰에서 벌금을 물이고 이렇게 뭐 하는데, 벌금을 한 400만원 정도 많이 나올 때는, 아까 여기 이틀 한 집 보면 작년에 400만원 내고 올해 200만원 냈다 그러는데, 뭐 그래봤자 시중에는 잠만 팔면 한 채 1억도 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제가 그 세부신고 뭐 안 하니까 그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성업을 이루니까요. 1시간씩 뭐 대기표를 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그 양동민속 뭐 거기는 또 낮에 보호구역에서는 500m 밖이라며요. 경주시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에 뭐 저축은 안 된다. 다만 하차에 불법 전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고, 뭐 주변의 농지에 뭐 환경 오염이란가 이런, 어제 이 JTBC 뉴스에도 봤다시피 여러 가지 그 정제되지 않은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간다든가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도 이 뭐 소주랑 삼겹살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고 하는, 세금을 내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불법이, 그것도 뭐 행정관에서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아는 상태에서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민원도 제기를 하는 것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또 경주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강동면에만 7개가 되고, 우리 제가 사는 현고도 여러 곳이 있는 것 같고, 이 경주시 전역에 이런 거 불법 영업을 하는 미나리 삼겹살을 하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를 경주시가 지금 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세금을 내는 집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아무리 메뚜기도 한철이 해도 이 불법 영업 순환이 이렇게 버젓이 계속되고 그래도 무사하다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를 본다. 이런 의식들은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연히 행정하고 법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경주시 대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지금 어제는 JT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보도가 작년 찾아보니까 작년 3월 달에 000 이런 TV에서 아주 꼴통 TV에서 종편에서 똑같은 문제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때 경시 담당자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전화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어제 JTBC가 보도할 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주시는 그래서 어제 JTBC 보도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지금 시장은 이집트 가보고 이집트 출장하시고 안 계시니까 부시장 주제로 간부회의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뭐 이 문제를 좀 거론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미나리 영업이 성수기가 지금 한 내일 모레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 뭐 미나리 영업은 원래 본 영업은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올해 어차피 이렇게 됐는 거 올 가을에 돌아오는 시즌에는 못하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동안에도 경주시가 발장만 끼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7개 무신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도 했고 또 광동 면상소에서는 농지 불법 전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하기도 했고 하는데요. 농지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다 뒤져서 제재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강동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이 제기가 됐고 아니 그러면 경시 공무원들은 차 타고 다니면 다른 데는 안 보입니까? 영국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뭐 있을 텐데요. 이게 또 강동만 해버리면 강동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씨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불법에도 놔두고 왜 우리 지역만 하노? 또 이런 소리 그러면 또 이런 맛이 병시비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이 기회에 아예 지금부터 이제 3월달이 지나면 거의 봄미나리 시즌이 끝난다고 하니까요. 이걸 좀 전수 파악을 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려면 강동뿐만 아니고 경시 전체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성 시비가 안 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양하는 거 강동에는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지역에도 강동에는 뭐 붙들려봤자 조금 벌금만 내니까 끝나더라. 그럼 우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이구야 강동에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양하려고 하는 거.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은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한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시는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는 바로 옆에는 미나리 그 농사를 하고 또 바로 대지에는 이렇게 일반 식당 영업을 해서 이렇게 또 잘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되면 그 농가소득도 되고 뭐 지금 이야기 나온 여러 가지 뭐 오해 문제나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니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좀 연구를 해봐서 올 가을부터는 경주가 이 미나리 삼겹살의 불법 천국이다, 뭐 이런 소리는 좀 더 안 들었도록 경주시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오늘 김종덕 기자의 경주일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기사를 써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은 뭐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은 고대찬 의원이 그러셨던가요? 우리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 꼭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특권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주에서도 이런 누구나 되고 누구나 안 되고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그래야
또 불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면 법대로 하고, 봐주려면 아예 다 봐줘버리든지. 누구는 민원이 돼서 문제가 되고, 누구는 민원 제기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고, 물론 행정이 일일이 뭐 수만 가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적용할 때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거기서 불만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니는 무슨 기준으로 했노? 니 무슨 기준으로 했노? 이 기준과 원칙이 같아야 뒷말들이 없죠. 이번에 뭐 이 미나리 삼겹살 문제는 좀 그렇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경주에도 10,000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25만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법 적용을 받고 평등한, 그래서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경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오늘 경주포스트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